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천항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창직과 관련된 특강을 요청받고 길지 않은 시간을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 얘기할 자격도 없다. 도대체 창직에 대해서 뭘 하고 살아왔는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고, 제 인생 중에 이제 한 부분 정도는 아주 제가 이 지점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현상은 사실 불변인데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현상이 다르게 보인다. 아주 멋진 드라마 대사가 있잖아요. 선운대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제자와 올 겨울에 한라산을 같이 등반했었는데요. 똑같이 한라산 정상에 있어도 어떤 각도를 바라보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한라산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봤던 한라산 정상하고 제가 봤던 한라산 정상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입장, 관점,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 반드시 딛고 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바라볼 텐데 우리가 딛고 있는 그 지점에 따라서 스포츠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업인은, 이제 오늘은 기업 얘기를 제가 이 뒤에 좀 하겠습니다만, 기업인들은 스포츠를 바라보면 스포츠가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저게 돈이 좀 생기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돈이 안 생기겠구나. 정치인들은 스포츠 현장에 가면 유권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제 동생은 목사입니다만 제 동생이 스포츠 경기장 가면 여기가 전도의 대상이 차고 넘친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똑같은 스포츠를 보더라도 어떤 입장, 관점, 철학, 세계관, 가치관, 그것에 따라서 스포츠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맨 뒤에 결론 프레젠테이션을 마련해 놨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스포츠란 현상을 가운데 놓고 관점을 다르게 서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관점을 다르게 이동했을 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것이 산업까지도 발전될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포츠를 보는 10가지 관점은 제 지인 중에 스포츠를 조금 다르게 봐서, 다른 관점으로 봐서 산업으로 크게 일으킨 사람들 10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스포츠 산업은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크게 좀 카테고리를 우리가 보통 3개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는 것.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건설한 걸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 상품으로 쭉 있었던,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혹시 받을지 모를까 하고, 언더아머 같은 제품들을 생산, 제작할 수도 있고, 스포츠 용기구를 제작할 수도 있고, 유통할 수도 있고. 유통이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 생각하시지만, 제가 가끔 1년에 한 권 정도 책을 쓰는데 2만 원짜리 책을 내면 유통사에서 50% 가져갑니다. 유통이 마진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교육 또는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 다양한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산업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이런 틀에서 제 지인 10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면 똑같은 스포츠더라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스포츠 창직이란 스포츠란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 새로운 관점을 창조하셔서 오신 분들이고요. 이게 꼭 산업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것이 산업이 되는 것과 이제 그 역량을 키우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다음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될 건 기업가 정신이라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 중에 제가 세운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연매출 250억 일으키는 PEC 스포츠 아카데미 있죠? 이게 1999년도에 제가 세운 회사입니다. 30대 되던 날, 난 돈은 필요 없다. 교사하고 싶다. 그래서 저 회사를 사실 제가 이 친구한테 주고 배명으로 간 거예요. 네. 미쳤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과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제가 PEC 스포츠 아카데미 어떻게 키웠는지 말씀드리고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김재동하고 같이 레크레이션 지도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학과 사무실에 학부모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축구를 가르쳐줄 아르바이트 학생이 필요하다. 제가 축구 진짜 못합니다. 장난 아닙니다만.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럼 그거 내가 하겠다. 나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축구공 가지고 레크레이션 한 거예요. 매주. 근데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수련회 가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그냥 레크레이션만 하면 막 넘어갑니다. 매주 11명이 모여서 레크레이션 하는 거를 다른 애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1명을 모아오세요. 우린 축구팀입니다. 레크레이션 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구팀들이 11팀까지 늘어나요. 2달 만에. 레크레이션 하러 오는 거죠. 축구공 들고.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PEC 스포츠 아카데미였다. 그것도 역시 좀 축구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